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네, 예.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님 좀 어떤 종목이 고민이셔서 전화 주셨어요? 예, 저는 9월 14일 날 영진약품을 9,300원에 매입을 했어요. 100%요. 네, 영진약품이요. 네. 네네. 그래서 지금 궁금해가지고 어, 그동안 조금 또 밀렸다가 지금 이제 어제 9,300원 올라왔는데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보유 비중이 100%라서 우리 시청자님 좀 고민도 되고 또 대응 전략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대표님, 우리 첫 번째 시청자님 지금 영진약품을 갖고 계신데 보유 비중이 100%세요. 네. 그리고 지금 어제장에서 2% 상승 마감하면서 지금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가에서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대응 전략 갖고 좀 대처를 하셔야 될까요? 네, 9월 14일 날 매수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9월 14일이면은 요 며칠 전이네요. 며칠 전에 매수를 했고 100% 비중을 가지고 계신데 아마 뭐 종목의 어떤 추세, 약간 흐름, 단기적인 흐름도 좀 볼 줄 아는 우리 시청자님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영진약품을요. 최근에 이제 올라왔었는데 급등이 한번 나왔던 전력이 있는데요. 거래도 굉장히 많이 터지고 올라왔는데 이유가 뭐였냐면 덱타메타손 성분인 덱사코티 실정 생산을 하겠다, 재생산을 하겠다, 영진약품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약간 부각되면서 이게 좀 올라왔다가요. 이 승소 이게 좀 약간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약간 요게 약간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눌렸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영진약품은 지금 이제 코로나19 관련주에 편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가 갑자기 덱타메탄손에 관련돼서 모멘텀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올라왔는데 문제는 그 문제 올라와서 지금 최근에 이 받은 모멘텀이 계속 유효하고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가 굉장히 걱정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종목을 보시면 그동안에 없던 거래가 죽어도 없을 때는 적어도 없었던 이 구간이 있었거든요. 장기적으로 너무 거래가 없어서 이 종목이 거의 이 시장에 있는 종목이 맞을까 싶을 만큼 거래량이 거의 안 보이죠, 밑에. 거래량이 안 보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거래가 툭 하고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사라졌다가 거래가 또 한번 또 굉장히 또 큰 거래량이 한번 생겼다가 이번에 어마어마한 폭풍 거래량이 한번 생겼죠. 이렇게 거래량이요. 진짜 있을 때는 굉장히 많고 없을 때는 굉장히 없고 이게 거래량이 숨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세력주 안에서도 단일형 세력주라고 제가 부르거든요. 뚜렷한 세력이 있는 경우는 이런 형태의 어떤 거래량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땐 최근에 어떤 단일형의 어떤 세력이 붙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기가 막힌 자리에서 저는 매수를 잘 해보신 것이 아닌가, 잘 해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00% 비중이시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급등해서 올라갔던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9,300원이면 약간 매수가 근처에, 이제서의 매수가 근처가 있는데 이 종목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5개월 이동평균선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제가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주식은 추세가 가장 중요한데 월봉의 추세요. 5개월 이동평균선, 이 파랗게 된 이 5개월 이동평균선이 상승 방향으로 되어 있고 주가가 캔들이 그 위에 있어야 좋다 그랬죠. 지금 보면 상승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 예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굉장히 잘 지금 상승 방향으로 틀었다. 그동안에 어려웠던 구간을 벗어나서 5개월 이동평균선에 올라타면서 이번에 이제 거래가 한번 나옵니다. 근데 과거에 이 종목이 굉장히 거래가 많이 실렸던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언제냐면 2015년입니다. 2015년, 2016년. 제가 이때 그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이때 제가 많이 매매했던 데 10배 갔던 자리입니다. 영진약품 10배 갔던 자리인데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거래량과 지금의 거래량은 그동안의 거래가 정말 죽을 듯하게 없다가 장기 월봉상에서 보면은 거래가 있다가 없다가 지금 바로 이렇게 생겼죠. 그렇다면 과거에 여기 터졌던 이 거래량이 지금 이번에 올라온다는 것은요, 약간 매물 소화가 필요하겠다. 더 잘 가기 위해서는 매물 소화가 필요하겠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럼 일봉상에서 돌아와서 보신다면 이 부분에서는 매매를 굉장히 괜찮은 포인트에서 매매하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5일선에 올라탄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생명선을 우리가 아까 추세를 보기 위해서는 5개월 이동평균선을 보지만 생명선, 일봉상에서 생명선을 볼 때 우리가 5일선을 보거든요. 근데 5일선을 보면 아직까지 올라타지는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는 약간 박스를 그리면서 뭔가 상승 탄력으로
전환을 할지 아니면 잠깐 밑으로 내려갈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매수가 근처에서는 약간 진동이 좀 나올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탄력이 나온다면 분명히 이 곳을 여기 전 고점을 테스트하는 그런 아마 모멘텀이 한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여기를 잘만 통과한다면 12,000원 선을 잘 통과한다면 이것은 더 큰 상승을 볼 수 있는 자리로 보입니다. 다만 이것이 여기서 에너지가 강하지 못할 경우에는 약간의 쌍봉형으로 또 깨질 수 있다는 걸 유념하면서 지금의 부분에서는 크게 손절할 필요는 없겠지만 위로도 12,000원이 약간 고민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다시 한번 에너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올라간다고 해서 마냥 들어가서 이거는 무조건 전고점을 돌파해서 굉장히 강하게 갈 거라고 이렇게 예단하지 마시고 한 11,000원 선부터 해서는요. 이거를 이번에 매도했다가 다시 밑에서 내가 매수했던 구간에서 다시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할 것인지 한번 에너지 측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왔을 때 저희 북코초에 한번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이죠. 영진약품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님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좀 가장 고민이세요? 네, 스페코고요. 네. 아직 10,000원에 매수했고 50% 보유 중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지금 좀 손실 구간이실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좀 가장 고민이실까요? 스페코가 풍력유딜이라서 네. 그렇게 높은 데서 잡은 것도 아니고 재무도 좋고 해서 앞으로 더 갈 거라고 보고 매수를 했는데 네. 자꾸 떨어지고 제가 장기로 이걸 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목표가 제가 매수가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걸릴지도 궁금하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대표님 스페코입니다. 지금 스페코 같은 경우에는 8월 중순경부터 계속해서 좀 상승 탄력을 받더니 지금은 또 좀 지지부진한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지금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떤 대응 전략 갖고 가셔야 될까요? 스페코라는 종목을 아까 좀 우리 시청자님께서 어떤 재료로 매수하셨다고 기억하십니까? 네네네. 어떤 재료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전에 이제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네. 원래 제가 알고 있는 스페코는 방산주 때문에. 네. 예, 방산회가 항상 방산주 쪽에 관련주였다가 이번에 네. 이번 처음으로 풍력의 모멘텀을 다룬 종목이에요. 최근에 올라온 것은 어떤 방산주, 그동안에 북한하고 좀 아웅다웅 우리가 좀 뭔가 이견이 대립됐을 때마다 올라오는 게 방산주였는데 그게 아니라 스페코의 최근의 흐름은 이 풍력 관련주로 약간 변형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멘텀입니다. 네. 그런데 풍력 관련주들이요 지금 다 약간 이래요. 올라갔다가 더 상승세를 더 크게 더 이렇게 급등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약간 지금 침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같이 보면 되지 않을까, 이쪽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종목을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좀 뭔가 재료를 또 다른 재료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본인께서 뭐라 그러시면 이건 나는 단기적인 흐름을 본 것이 아니다. 좀 네, 약간 맞습니다. 중기 아니면 장기로 좀 보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회사의 실적 전망치를 제가 좀 봐야 되는데 실적을 보니까 실적이 그래도 흑자 상황을, 그러니까 재작년까지만 해도 적자였던 것을 흑자로 좀 전환을 하면서 올해도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 실적에 있어서는 지금부터 작년부터 해가지고는 올해 내년까지도 실적은 오히려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 말씀대로 중장기 모멘텀은 분명히 가지고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주식이라는 것은 중장기 모멘텀을 갖고 있다가도 그 안에 세부적으로 아주 작게 파동이 있고 작은 파동 안에 또 아주 더 세밀한 파동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데 있어서 항상 굴곡이 있어서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졸이면 중장기 매매가 참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10,000원 정도 선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의 매수가에서 그러니까 매수가와 지금의 주가가 9,620원이면요. 아주 크게 차이가 난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생각하기 나름일 텐데 저는 이게 지금 현재 주가가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에서 그렇게 아주 크게 벗어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매수가 근처에서 매도를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이 한번 올 것 같은데요. 문제는 지금 이 구간의 탄력이
만 원 선에 왔다고 해도 13,000원까지 화끈하게 밀어 올릴 수 있는 구간인가? 이 탄력도가 금방 에너지가 갑자기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약간 에너지의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퀘스천 마크가 달아져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 말씀드렸듯이 그 5개월 이동평균선을 놓고 보면 이 종목은요 완전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에요. 월봉이 방향이 5개월 이동평균선이 위로 가 있고 주가도 이렇게 위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상승해 있지만 무서운 것이 5개월 이동평균선하고 이격 벌어져 있는 이 이격이거든요. 이 이격은 항상 주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해서 이격을 내려와서 여기까지 깨진다고 해도 주가가 내려온다고 해도요, 이 주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추세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무섭지만 여기까지 그려보면 여기가 자리가 8,000원도 채 안 되는 이 가격까지도 주가가 내려올 수도 있는데 그럼 이게 추세가 무너진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바닥을 잡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단기적으로는요, 이 밑에 오는 게 아마 싫으실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비중도 50%면 굉장히 비중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위험 관리를 본인 매수가에 왔을 때는요, 좀 비중을 축소하시든지 아니면 매도했다가 좀 다시 한번 추세가 좀 마무리되는 저점이 지지되고 하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 전략으로 매수가 근처에서 비중 축소 또는 매도를 한 후에 다른 종목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이제 대처 방법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뉴트리요. 뉴트리 매수가 보유 비중 어떻게 되세요? 22,850원에 24%. 그러면 좀 어떤 부분이 지금 좀 우리 시청자님 가장 고민이실까요? 제가 네. 이제 8월 초에 한번 샀다가 네. 중간에 손절을 했어요. 네. 그때 반등하는 줄 알고 샀는데 네. 손절을 하고 보니까 지금 더 나는 것 같아갖고 다시 매수를 재매수를. 했는데 네. 또 힘이 없이 약한 것 같아서 어, 이게 다른 뭐 노바렉스나 판스윌 같은 이런 건기식에 비해서 인기가 너무 없는 건가 네. 싶어갖고 네, 좀 올라갈 수 있을까 궁금해서요. 네,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자세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대표님, 우리 뉴트리를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를 하셨는데 8월 초에 매수를 하셨다가 손절을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또 반등하는가 싶어서 다시 재매수를 하셨는데 조금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걱정이신 것 같습니다. 어떤 대응 전략 갖고 가셔야 될지 자세히 좀 짚어주세요. 네, 아마 우리 시청자님께서 답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력이 왜 없냐? 내가 매수했을 때 약간 저도 실수를 하거든요. 어떤 네. 실수 아니면 제가 이제 매수 전략을 드렸는데 이 주가가 이 주식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잘 움직이지 않고 의외로 하락으로 좀 이렇게 전환되거나 이럴 때 제가 보면 항상 꼭 같은 실수를 했어요. 뭐냐면 5개월 이동평균선이 살아있지 않고 5개월 이동평균선 위에 있지 않은 종목을 매수했을 때. 자, 지금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뉴트리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에버콜라겐 하면 지금 이너뷰티의 대세가 됐죠. 네. 아마 그것 때문에 시장에서 홈쇼핑에도 뭐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이 재료는 굉장히 좋은 것 같다. 실적도 올해 상반기에서는 아마 이제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좋다고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식은 아까도 계속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5개월 이동평균선 위에 있지 않으면 주가가 안 가요. 잘 안 가요. 갔다가도 금세 또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월봉을 한번 다시 통해서 보여드리면 5개월 이동평균선이 뉴트리에게도요. 이렇게 5개월 이동평균선이 윗방향으로 상승했던 이런 구간이 있죠. 이럴 때 매수하셨다면 굉장히 아주 좋은 투자가 됐을 거겠죠. 그리고 5개월 이동평균 상승 방향에다가 그 위에 주가가 올라타 있는 이런 모멘텀이었으면 가장 좋았을 텐데 지금 현재 보시면 어떻죠? 우리 앵커님 저를 통해서 이제 저랑 오랫동안 이제 하셨으니까 맞아요. 5개월 이동평균 이 종목이 5개월 이동평균 자체가 지금 약간 옆으로 누워있죠. 네, 누워있고 지금 음봉이 내려있는 네, 그리고 주가도 지금 5개월 이동평균선보다 밑에 있어요. 물론 네. 어떤 분들은 이 밑에서 매수해서
이런 반등을 모색하는 매매를 하시는, 정말 여기는 주가 최저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매수하시는 참여자들도 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사실은 그거보다는요, 5개월 이동평균선 위에서 매수하시니까 가장 이상적이다. 더 주가를 더 비싸게 사더라도 그것이 매매하기에 더 좋은 포인트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고민되신다면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앞으로 이 종목의 뉴트리를 내가 왜 그전에 손절했는가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번에는 뭐가 잘못됐는가 생각하신다면 다음번에 뉴트리를 재도전할 때는 어디서 5개월 이동평균 뉴트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올라타는 이런 구간에서 한번 매수 한번 해보시면 그때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22,850원이면요. 24%인데요. 지금 매수가에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저는요, 매도했었다가 거의 매수가 근처에서 매도했다가 제가 아까 전략적으로 뉴트리를 내가 꼭 한번 이걸 내가 어떻게 해보겠어, 먹고 말겠어, 이런 전략이라시면 월봉이 5개월 이동평균선이 월봉이 이렇게 살아나가는 부분, 또 주가가 그 위에 올라섰을 때 꼭 한번 공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이 종목은 매도를 하셨다가 5개월 이동평균선이 이제 올라탈 때 이제 매수의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지금 실시간으로 문자 상담 많은 종목 고민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문자로 접수된 종목들 먼저 살펴보고 다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된 종목들 신윤아 캐스터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고 오시죠. 네, 국고처 5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참여 방법부터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고처 5부 박윤진 파트너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전화 02-6676-0135번, 문자는 샵8181로 받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종목명과 매수 단가, 비중 보내주시면 명쾌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샵 8338로 박윤진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온라인 무료 특강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시청자분들을 위한 또 다른 상담 준비했습니다. 샵 8338로 종목명과 매수가 보내주시면요, 한국경제 알파고가 인공지능으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현재 문자로 많은 종목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투자 고민들이 접수됐는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첫 번째 종목 두산 퓨얼셀입니다. 매수가 59,300원에 보유 비중 30%입니다. 두 번째 종목 S오일입니다. 매수가 98,130원에 보유 비중 20%입니다. 세 번째 종목 한미약품입니다. 매수가 31만 7천원에 보유 비중 30%입니다. 마지막 종목 펄어비스입니다. 매수가 18만 3천원에 보유 비중 10%입니다. 네, 이렇게 4종목 선정해봤습니다. 파트너님 명쾌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문자로 접수된 종목들 한번 만나봤는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두산 퓨어셀이네요. 59,3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30% 갖고 계십니다. 대표님, 우리 시청자님 지금 좀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어제장에서 4% 하락하면서 51,200원에 하락 마감했거든요. 어떤 대응 전략 갖고 좀 대처를 하셔야 될까요? 네, 두산 퓨어셀을 보겠습니다. 두산 퓨어셀 하면은요, 올해 아마 이 종목이 10배거를 이룬 종목이 아니었을까, 올해. 네, 그러니까 진짜 10배 상승이 나왔는데 그 상승의 재료는 보자면 당연히 수소 연료 전지 쪽에 아주 최고의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의 어떤 트렌드, 그린 뉴딜과 또 친환경 소재 환경 기업의 어떤 맞기 때문에 올라간 것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두산 그룹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매각 이슈 있죠.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두산이 굉장히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매각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내용이 다 합쳐져서 지금이 10배 상승이 나오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두산 퓨어셀은 저도 굉장히 작년부터 계속 투자를 권고해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회사 내용을 좀 잘 알고 있고 이렇게 핸들링을 좀 이렇게 좀 보자면요. 그동안에 누군가는 이 종목을 해서 10배 수익이 났다면 10배 이상의 수익이 났겠죠, 누군가는. 네. 그런데 이 10배의 차익을 했느냐. 이 수익은 났는데 누가 거대하게 이 종목을 매도를 했느냐라고 봤을 때는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매도한 흔적이 별로 없어요. 그 의미는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군가는 이 종목을 그동안 수익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차익에 대한 욕구가 있는 상태고 아니면 뭔가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도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이 종목에 좀 해당이 될 것인가 생각했는데요. 잠시 한번 차트를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당연히 두산 퓨어셀은 10배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월봉은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월봉이 이렇게 가파르게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죠. 5개월 이동평균선 살아있고 그 위에 주가가 이렇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아직도 상승 방향이 유효하고 상승이 되어 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메이저 수급이 들어가서 아직까지 매도된 흔적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누군가에게 만약에 매도를 하게 된다 그러면 주가가 크게 출렁이지 않는 상태에서 만약에 매도를 하려고 한다면 뭔가 좀 유인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크게 지난번에 한번 양봉이 한번 크게 뽑았던 적이 이 상한가를 가면서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급등한 자리에서 상한가가 한번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여기서부터 또 다시 시작인가 보다. 이 종목이 또 다시 이런 자리처럼 시작할 것 같다라는 어떤 이런 과거에 이런 패턴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 다시 또 한번 재차 상승이고 재차 시작이다라고 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시청자님께서요. 이 부분에 상한가 아마 따라잡기 하는 것이 아닌가. 다시 시작이구나. 두산 퓨어셀이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가 제 클럽에서도 이날 제가 많은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클럽 회원님들한테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얘가 진짜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하기보다는 이건 약간 유인하는 상한가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보지 마시라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역시 그러고 나서 보니까 조금 주가가 좀 내려와 있죠. 탄력을 받기보다는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주체가 누군지 몰라도 약간의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약간 롤링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시청자님께서는 이번에 다행히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결론이 나오는데요. 두산 인프라코어와 또 두산 그룹주, 두산중공업 이렇게 이 그룹사 안에 어떤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 이슈에 대한 어떤 이슈가 다음 주에 아마 뭔가 확실하게 나올 텐데요. 그 이벤트에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매수가 근처에 왔을 때는 일단 저는요 매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금 부분에서는 정말 신규 매수를 접근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신규 접근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다만 30%의 비중이라 적지도 않은 비중이고 워낙에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59,300원 정도가 확실하게 올 수 있을까? 또 사실 저는 약간 퀘스천 마크가 달아져요. 여기서 확실하게 갈 수 있을까? 그것도 약간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어떤 전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냐면 거래가 실리지 않는 상황이라면 거래가 지금도 보면은 하락은 하는데 거래가 거의 실리질 않아요. 아직은 들고 계십시오. 그러니까 손실 구간이기 때문에 들고 계시다가 어느 날 거래가 터지면서 뭔가 상승 구간이 한번 나왔을 때는요. 그때부터는 비중을 좀 축소해 주시든지 아니면 매수가 근처에 왔을 때는 무조건 매도를 하시고 보시는 것이 좀 편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되는 리스크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마저도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은 이번 다음 주에 우리 국고처 말고도 주중에 우리 많은 프로그램들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통해서 한번 전략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퓨어셀 반등한다면 보유 비중을 좀 축소해 보시는 게 좋겠고 매수가 근처에 도달한다면 전량 매도해 보시는 게 낫겠다라고 짚어주시면서 리스크 관리가 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해주셨습니다. 좀 더 필요하시다면 다음 주 또 다음에 다시 또 전화를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은 S-오일이네요. 98,13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보유 비중은 20% 갖고 계십니다. 대표님,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시청자님 굉장히 큰 손실 구간이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대응 전략이 특히 더 필요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글쎄 말입니다. 올해가 네. 아시지만 유가가 급락이 나왔던 그 구간이기 때문에 올해 굉장히 정유회사들이 굉장히 힘들게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곳곳에 주유소들이요 거의 퇴물 취급을 받는다는 그러니까 거의 뭐 영업을 하지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퇴물 취급 받는다는 이야기에서 문 닫는 정유 곳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유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하다 보니까 올해 특히나 이 정유 관련 회사들은요 너무 어려운 지금 수준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또한 지겹게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가가 98,000원이시면요 거의 뭐 저기 위에서 언제 이 종목이 작년에 그렇죠 9년 거의 2년 전의 주가 상태에서 레벨에서 내려와 있는데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걸 좀 안다면 아셨다면 5개월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계속 지목을 하셨다면 이렇게 급락하고 있잖아요. 밑에 방향으로 하락하고 있는 종목은 제가 절대 매매하지도 말고 갖고 있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또 추가적인 하락이 불러와요. 그러면 내가 이제 좀 반등이 나오겠죠. 기다렸는데 절대 안 나오는 게 바로 이 5개월 이동평균선이 밑으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게다가 주가도요. 한 번도 올라타지 못하고 뭔가 중간에 올라타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지만 결국에는 음봉으로 마감을 하고 계속 지금 올라가요. 내려가요.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에서도 한 번 정도 우리가 반등은 기술적으로 나오죠. 이런 반등에서 무조건 매도를 하는 게 맞는데 또 이제 시작인가 보다 하고 기다리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건 5개월 이동평균선인데 지금도 죄송하지만 이게 아직도 반등이 나오기에는 아직도 어려워 보입니다. 추세를 강하게 돌리기에는 뭔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98,130원에 20%의 비중 갖고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너무너무 오랜 기간에 장기적인 여행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이런 회사들도 나중에 돌아가는 구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이랬던 구간이 있어요. SOE를 보면 이런 또 반전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5개월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급락을 해요. 그런데 또 한번 포인트를 잡기 시작하던 정신없이 올라가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어떤 전략을 취해 주셔야 되냐면 5개월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지금은 이걸 가지고 애달파 하시면 힘듭니다. 어떻게 언제든지 반등이 이때처럼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렇게 반등해서 5개월 이동평균선이 뭔가 이렇게 돌아나가는 구간이 있다면 여기서는 물타기를 분명히 하십시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돌아나간 시그널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밑에 과거와 같은 어떤 시그널을 줬을 때는 여기서는 물타기를 하셔서 반드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모색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힘든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등으로 돌아선다면 저가에서 다시 재매수를 하면서 일명 물타기라고 하죠. 물타기를 하시면서 보유 비중을 계속 축소해 보시고 좀 종목을 계속 바꿔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또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한미약품이네요. 31만 7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30%를 갖고 계십니다. 대표님, 한미약품도 우리 시청자님 지금 손실 구간이십니다. 오늘 문자로 접수된 종목들은 다 지금 손실 구간이세요. 어떻게 좀 도와드려야 될까요? 네. 아마 다들 어려우셨으니까 네. 접수해 보시고 고민 상담을 받으셨을 거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참 어떻게 보면은 한미약품도 올해 내내 아까 영진약품처럼 뭔가 분위기가 코로나19에 전혀 반응을 안 했던 종목이다가 최근에 8월장에 갑자기 한번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밀이 있다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락했던 종목이 갑자기 올라올 때는요. 여기에 아직 뭔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바닥에서 올라오면 최고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바닥에서 갑자기 상승이 나오면은 이 부분 이제 시작이고 여기가 매매하는 포인트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에 대한 대응이 제일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서 5개월 이동평균선 다시 한번 또 제가 지겹도록 여러분들에게 잔소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차트로 돌아가 보면 한미약품이 올해도 보면은 지난번에 8월 달에 한번 이렇게 올라온 것은 이렇게 이 당뇨 신약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좋은 모멘텀도 좀 있었기도 했고요. 경구용 항암 신약 오락솔이라는 또 미국의 FDA 우선 심사 대상 지정이 또 되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올라오기도 했고 또 약간의 이쪽 코로나19 관련해서도 뭔가 좀 내용을 좀 진행 중이다 하면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모멘텀이 싹 어느 날 사라지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은 바로 5개월 이동평균선을 보시면 답이 나와 있어요. 5개월 이동평균선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하락했는지 이렇게 지금 보시면 굉장히 끊임없이 하락했던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서야 5개월 이동평균선이요. 더 추가적인 하락을 하지 않을 뿐 다행히 추가적인 하락은 나오지는 않고 여기서 스탑한 모습이 보이는데 문제는 여기서 가파르게 진행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5개월 이동평균선이 약간 침체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승 방향으로 돌리긴 했는데 이 각도가 너무 얕고 이 플랫하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렇게 해서 갑자기 올라간다면 이런 종목들은 매도의 구간으로 잡아야죠. 여기를 신규 매수의 구간을 잡으시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신규 매수는 어디서 하는 것이냐? 이런 구간입니다. 바로 제가 이제 과거에 이 종목을 가지고 보면 이런 구간보다는 이렇게 어느 정도 각도가 상승 방향이 나오고 5개월 이동평균선을 맞닿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매수하기 좋거든요. 그렇다면 이 종목이 이제 조금 시작한다 생각하면 조금 더 아직은 춤추 눌러 있고 5개월 이동평균선을 들어 올리기 시작하는 약간 그 각도를 들어 올리기 시작하는 이 구간 올라타는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지금 보면 아직도
박스권에 갇혀 있을 것 같은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과거에 급락했던 종목들이요 막 올라올 때는요 대응이 되시는 분들을 건드리지 않는 게 더 좋다는 지금 말씀을 좀 드리겠고 시청자님께서 31만 7천 원에 매수하셨다면 이번에 이 올라올 때 여기서 매수를 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매수를 하시고 나서도 이제부터 바닥에서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수익도 나셨을 거예요. 그렇죠. 수익이 났는데 이 수익을 챙기지 못했더니 어떻게 내려가는 거예요. 왜 내려갔을까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매물벽이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은요. 무조건 매도 구간을 잡으셔야죠. 신규 매수 구간이 아닙니다. 내가 매수해서 수익이 났다면 빨리 수익을 챙겨주셔야 되는 구간이지 이것을 추세로 끌고 가는 부분이 절대 아니다. 추세가 아직 상승 방향을 터내지 못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터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단기적인 종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가에서 31만 7천 원인데 지금 28만 8,500원 정도니까 아주 매수가에서 아주 멀어져 있다라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30만 원 정도 선에서 31만 원 30만 원 내가 매수가였던 부분에서 난 죽어도 나는 수익이 나지 않고는 나는 못 빼긴다. 매도 못한다 하시지 마시고 이번에 올라오면 매수가 근처에서 매도 한번 해주시고 다시 한번 밑에서 잡는 노력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아니면 이거보다는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시장에. 네. 그런 종목을 더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30만 원에서 또 31만 원 선까지 좀 반등을 해준다면 매수가 근처에서 매도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문자로 접수된 종목 중에 마지막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종목은 펄어비스입니다. 펄어비스 지금 매수가는 18만 3천 원이고요. 보유 비중 10% 갖고 계시네요. 대표님,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검은 사막이죠. 사실 요즘 들어서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오늘따라요, 제가 또 잔소리를 해요. 아까 우리 펄어비스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은 뭐 검은 사막 하면은 되게 한동안 열풍이 흥행몰이를 했던 맞아요. 그런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게임인데, 오늘도 그건 그렇고, 주식을요 꼭 재료하고 똑같이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항상 우리가 당해요. 항상 우리는 뒤통수를 맞고 배신을 맞게 돼 있는 게 주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일단 5개월 이동평선은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시간에 몇 개월째 한 5개월째 지금 5개월 맨날 이제 듣는 단어가 그럴 텐데 또 한번 네. 보겠습니다. 펄어비스를 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18만 3천 원이면 그래도 이분이 수익이 나계세요. 맞아요. 이분이 딱 어떤 분이냐면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왔으니까 저가 부근에서 매수하는 거 가장 이상적인 매매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라고 할 수 있어요. 수익이 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밑에서 올라올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5개월 이동평균선을 보면 아직 죽어있죠. 네. 아직 이게 올라간다는 신호를 주지 않고 있고 주가도 5개월 이동평균선보다 밑에 있는 거예요. 캔들이. 그렇다면 잘하셨어요. 아주 최저 부근에서 매수하셨다면 빨리 차익을 해야 되나. 아직은 추세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차익을 좀 해주시는 구간을 저는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막 이 종목이 막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종목인 거는 맞고요. 아마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최저 바닥은 여기서 아마 매수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서 매수하셨다면 매수하셨다가 수익이 꽤 나셨어요. 근데 아까 한 몇 분 보셨죠. 매수해서 수익이 꽤 많이 났다가 뱉어냈는데 거기서 대응이 안 되니까 또 한 번 오히려 더 매수가보다 더 밑에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게 네. 바로 무서운 게 5개월 이동평균선이 하락 추세인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20만 원 부근 위에서는요. 매도 차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직도 이 종목은요. 제가 봤을 때는 박스권에 장기 박스권이요.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추세가 특별히 지금 없어요. 아직도 장기 추세가 박스권에 갇혀있기 때문에 빨리 올라오면은 21만 원, 20만 원 부근에서 매도 차익을 하시고 나중에 이 종목이 정말 또 우리 시청자님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아마 본인은 최저 바닥에서 매수하는 걸 좋아하신다. 그럼 이 부분에서 계속 밑에서 샀다가 매도했다. 밑에서 이걸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전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